당신은 가장 찬란한 불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려고 자신을 불태우는 당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차갑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멈추세요. 더 이상 그 불꽃에 연료를 넣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차가운 어둠 속에 남겨두세요. 저는 당신의 손을 잡거나 달콤한 거짓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날 것 그대로, 숨김없이, 때로는 추한 진실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은 흔하지 않고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은 연기합니다. 관심 있는 척, 곁에 있는 척, 절대 떠나지 않을 척.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심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관심 이상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바칩니다. 당신은 그들을 폭풍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폭풍이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요.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당신의 친절에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의 노력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밀쳐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배경소음에 불과한 것처럼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심장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들이 나를 볼 거야. 내 가치를 알아줄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잃은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불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온기가 희미한 기억이 될 때까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이제 멈출 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떠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것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단 한 번도 불꽃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떠날 때 조용히 떠나세요. 문을 쾅 닫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저 떠나세요.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세요.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남긴 빈 공간에 앉아 있을 때요. 믿어주세요.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가슴을 강타하는 주먹처럼 느낄 것입니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가까이 찾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말해요. 나는 끝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신에게 하는 약속으로요. 다시는 누구에게든 당신의 가치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요.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끝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을 하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당신의 침묵을 듣게 하세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연이라는 여성이에요. 아마 당신이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당신의 심장을 찌를 만큼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웃게 해주는 남자, 그녀를 아름답다고 불러주는 남자, 영원한 미래를 약속한 남자. 한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결국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달콤한 혀로 거짓을 말합니다. 지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시간, 에너지, 믿음. 그의 문제를 들어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죠. 그의 두려움을 달래줬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위로를 찾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물러섰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의 전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시기일 뿐이야. 누구나 바쁠 때가 있지. 그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수십 개의 메시지였죠. 그는 바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즐기고 있었죠. 그 배신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면하는 대신 지연은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발 나와 여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에게 더 많은 힘을 주었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마치 한심한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에게는 성가신 것일 뿐이었죠. 그 순간이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거나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순간, 지연은 한동안 무너졌습니다. 그가 변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어느 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림자였습니다. 곰과 불꽃으로 가득했던 소녀의 유령이었죠.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설명도 없이 그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침묵은 정말로 강렬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점점 절박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너 보고 싶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연은 개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울이죠. 그리고 그 반사는 추악합니다. 지연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여기서 잠시 멈추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끝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지연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습니다. 상대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죠.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판을 뒤집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얘 그녀가 떠난 걸까? 얘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았지.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신이 싸우길 바랍니다. 애원하고 울고 매달리길 원하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당신이 스스로 무트로 올라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멈추고 파도에 몸을 맡겨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당신이 가라앉는 모습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걸어 나오세요. 문을 쾅 닫지 마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떠나세요. 그들이 그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그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의 세상이 갑자기 차갑고 텅 빈 이유를 스스로 묻게 하세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그들은 당신의 온기, 당신의 웃음,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항상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더 현명해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더 가치 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끝냈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으로요. 당신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으로요.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끝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정말로 돌아올까요? 한 장면을 그려드릴게요. 당신은 메마른 사막에 서 있습니다. 목이 타도록 갈증에 허덕이며 물 한 방울을 기다리죠.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은 물병을 들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목마르게 내버려 둡니다. 당신이 떠날 때 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비를 구걸하느니 스스로 목말라 죽는 게 낫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물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때문에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책감, 외로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돌아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편리함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준 편안함을 그리워합니다. 필요로 여겨졌을 때의 자아 만족을 그리워하죠. 당신의 불꽃의 온기를 그리워하지만 그들이 그 불을 껐을 때의 고통은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이 당신 없이 더 차가워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당신이 남긴 침묵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그들은 잘못을 바로잡으러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평화를 희생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은 연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쿠션, 방패,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던 사람을 잃은 겁니다. 그들은 화해하러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민서라는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깊이 사랑했지만 자신을 선택지로만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원할 때 떠났고 다른 곳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돌아왔죠. 그리고 매번 민서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완벽한 마스크를 쓰고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떠났습니다. 매번 그녀의 일부를 가져갔죠. 그녀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심받는 만족감을 주지 않았죠. 그녀는 떠났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라진 것을 느낀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안전망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제 진실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당신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후회나 새로 찾은 존중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험하러 돌아옵니다. 여전히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요.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했던 불꽃은 잘못 다루면 당신을 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준 불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으로 다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화는 사랑의 신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성숙감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그들이 돌아올까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신경 써야 할까? 입니다. 외로움, 따분함, 후회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요. 당신은 호텔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안전망이 되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당신이 서 있던 빈 공간과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변명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직면하게 할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쓴다면 그들은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고 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원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일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처럼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은 항상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충분하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떠난 후의 공허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떠나는 것은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온 혼란을 쾅 닫는 문처럼요. 하지만 곧 그것이 찾아옵니다. 침묵, 공허함, 그것은 짙은 안개처럼 당신을 둘러쌉니다. 숨 막히게 하죠. 유심을 속삭입니다. 내가 틀린 걸까? 그들이 내가 가진 최고였던 걸까? 이제 정말로 혼자일까?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고온입니다. 단지 위장하고 있을 뿐이죠. 산불이 지난 숲을 떠올려 보세요. 땅은 타버렸고 공기는 제 냄새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표면 아래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폐허 속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요. 그것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남겨진 죄를 보고 있지만 그 공허함 아래 강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공허함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걸작을 그리기 위한 빈 캔버스입니다. 당신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빨아들이고 연기만 남겼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혼란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으니 마침내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섭죠? 그렇죠. 오랜만에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떠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침묵이 적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소음으로, 절박한 전화로, 그들의 존재로 그것을 채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명료함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너무 두려워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듣기 시작하는 공간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낭비했던 모든 에너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이었죠. 당신은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멈췄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기회입니다. 다시 모으고, 숨을 쉬고, 울고, 필요하다면 소리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절망적인 문자나 전화로 그 공간을 채우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침묵 속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침묵과 화해하세요. 두 번째 단계, 공허함을 채우세요. 공허함은 당신이 비워둘 때만 승리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우세요. 오래된 취미와 다시 연결하세요. 끝내지 못한 책, 좋아했던 노래, 혹은 당신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산책을 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많이 내준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을 잔으로 상상해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잔을 다른 사람의 손에 부었죠. 스스로 채우는 법을 잊을 정도로요.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방울씩 더하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의 잔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과거를 낭만화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립는 건 그들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속에 만든 그들의 버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경 쓰고, 귀 기울이고, 결코 지키지 않은 약속을 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죠.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만들었어요. 당신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에 매달려서 치유할 수 없어요. 이 말을 깊이 새겨드세요. 그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부재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입니다. 새로운 시작, 거짓과 헛된 희망에 기반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 기회죠. 네 번째 단계, 고통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폭풍처럼.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고통을 더 길게 만듭니다. 대신 그것이 당신을 휩쓸게 하세요. 그들과 얽혔던 부분들을 씻어내게 하세요. 고통은 조각가입니다. 약한 부분을 깎아내고 내면의 강인함을 드러내죠. 강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불을 거쳐야 부서지지 않는 강철이 됩니다. 그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공허함이 당신이 덜 받을 자격이 있는 부분을 태우게 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 떠나면서 얻은 것을 깨닫세요.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얽어놓은 사슬을 잃었죠.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던 불안을 잃었어요. 충분히 좋으려고 애쓰던 피로를 잃었죠. 무시당하던 고통을 잃었어요. 당신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 거울을 보세요.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왔죠. 혼자 서는 법을 잊을 정도로요. 이제 다시 세울 기회입니다. 성장할 기회. 잿더미에서 일어나 더 강하고 더 빛나게요. 마지막 단계, 이 학원을 기억하세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텅 비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짓고 있다.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변화를 밝히는 불꽃처럼.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울 때마다, 과거가 당신을 끌어당길 때마다 이 말을 하세요.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다시 짓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동맹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성장할 공간이죠. 그것이 당신을 집착하게 하지 말고 인도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치유하는 침묵이 되게 하세요. 고통을 자유로 바꾸기. 고통은 당신 속으로 스며들죠. 그렇죠. 그것은 당신을 꽉 붙잡고 숨을 막히게 합니다. 기회말로 거짓을 속삭이죠. 이건 영원할 거야. 나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같았어. 하지만 고통에 대한 진실은 이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재료입니다. 당신 손에 쥔 망치와 끌이에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고통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저 지구의 무게 아래 묻힌 탄소 조각이었죠. 압력에 짓눌리고 시간에 구타당했어요. 하지만 그 압력, 그 끊임없는 힘은 그것을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바로 그 압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고 연마하고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나게 준비시키죠.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을 배신했을 때,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게 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짓밟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힐 때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유의 도구를 주었어요. 고통은 스승이고 자유는 그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놔줘. 떠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라. 그들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자유를 찾을 곳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자유는 그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깊이 사랑했어요. 영원히 찾았다고 믿을 만큼의 사랑이었죠. 한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스며들고 거리감이 생기고 변명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수지는 그가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배신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수지는 고통이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안내자였어요.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를 필요로 했던 오래된 자신을 씻어냈어요. 잠 못 이루던 밤마다 그녀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상기시켰죠. 배신의 칼날 하나하나가 연료가 되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연료요. 수지는 그녀의 고통을 사용했어요. 그것을 발밑에 불을 붙이는 불꽃으로 만들었죠. 그녀는 경력을 다시 쌓았어요. 열정을 되찾았죠. 가치 없는 사람을 붙잡느라 소홀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과와 후회로 가득 차서 수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게 고통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감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무시했던 부분, 다른 사람이 짓밟았던 조각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은 촉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서 멈출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죠. 그들은 당신을 묻으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씨앗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마다,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랄 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 당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던 그 버전을 위해서요. 고통은 무겁죠. 그렇죠. 숨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 고통이 이끄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영원합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그들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사랑, 인정, 존재는 당신이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혼자 첫걸음을 떼는 순간 당신은 궁금해질 겁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게 놔뒀을까?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고통은 나의 힘이다. 자유는 나의 타고난 권리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으로 이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당신을 정죄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고통은 나의 힘이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무시했던 사람,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 당신의 충성을 쓰레기처럼 버렸던 사람, 그들은 다시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달콤한 사과를 들고 와서 이번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약속하죠. 하지만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의 후회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변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돌아온 겁니다. 구토물로 돌아가는 개처럼 그들은 이용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어왔어요.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버린 안전한 항구일 거라 생각하며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할 겁니다. 하지만 독이 든 꿀이에요. 너 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너만이 날 이해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심장을 부쉈던 사람은 지금 그걸 고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도 당신처럼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죠. 그럼 당신은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들을 처음 괴롭혔던 그 침묵으로 대응하세요.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상처를 다시 열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절박하고 취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야기를 엮어내며요. 그들은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를 본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당신이 필요했을 때 어디 있었나요? 당신이 시간, 관심, 사랑을 구걸했을 때 그 존중은 어디 있었죠? 그때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들은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결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설명도 필요 없죠. 당신은 이미 죄악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을 다시 드리는 건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꼭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당신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하세요. 그들의 변명을 단숨에 베어내세요. 아니, 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너의 무례를 참아줬던 버전을 그리워하는 거야. 내가 제공했던 편리함을 그리워하는 거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떠나기 위해 겪었던 고통을 잊지 마세요. 눈물로 잠들던 밤들을 잊지 마세요. 텅 빈 기분으로 깨어나던 아침들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보냈던 날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그 노력을 지우게 두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다시 그들이 만든 혼란으로 끌어들이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후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절망이에요. 그들의 기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조작입니다. 그들의 사과, 죄책감으로 포장된 빈말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도, 친절한 말 한마디도, 심지어 당신의 관심조차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침묵 속에 그들을 앉히세요. 그들의 행동이 만든 결과물에 빠지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나아갔다. 나는 무적이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을 지키는 갑옷처럼 누구도 당신을 두 번 다시 부수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나아갔다. 나는 무적이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충성심 테스트.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변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 번의 기회를 구걸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은 값이 싸요. 행동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과보다 크게요. 전에 상처받았던 당신이 지금 맹목적으로 그들을 믿어야 하나요? 이번엔 그들의 매력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신뢰를 은쟁반에 담아주지 마세요.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충성심은 약속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건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일관성으로 드러나죠. 첫 번째 테스트, 시간. 사랑을 고백하거나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말을 급히 믿지 마세요. 그들이 정말 변했다면 그걸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요.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관찰하세요. 아니면 곧 예전에 상처를 줬던 패턴으로 돌아가나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나타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타납니다. 매번요. 다음으로 그들에게 쉽게 주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얘기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에 당신의 일정을 비우지 마세요. 당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나요? 아니면 압박하고 요구하고 바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나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당신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들은 레드카펫을 기대하며 돌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일, 거짓, 배신, 무관심을 꺼내보세요. 그들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회피하고 변명하고 심지어 당신을 비난하나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불편함 속에 머물러요. 도망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혼란을 직면하고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충성심은 단순히 곁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직함입니다. 그들은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말에 충실하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당신에게 충실하나요? 아니면 그들에게 유리할 때만 충실하나요? 그들이 당신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당신을 존중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나요? 진정한 충성심은 일이 쉬울 때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나요? 당신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충성심 테스트는 그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들이 다시 신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겁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도, 융터도, 당신의 취약함도요. 그들은 모든 걸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충성심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신뢰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재성으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만이 다시 쌓을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충성심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경계 설정하기. 그들이 충성심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삶에 완전히 들어올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뷔페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신뢰는 VIP 구역이에요. 그들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어요. 한 발짝씩 얻어야 하죠. 그리고 그 입장료는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누가 당신의 문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없는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잡초, 해충, 발자국이 모든 걸 침범하죠.
당신이 공들여 가꾼 아름다움을 망칩니다. 당신의 경계가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평화를 당신이 떠나온 혼란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문지기입니다. 누가 들어올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지 당신이 결정해요. 첫 번째 경계, 시간.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에 바로 접근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보이나요? 아니면 당신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나요? 관찰하세요. 충성심은 하루나 일주일로 증명되지 않아요. 시간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당신은 이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소진했어요. 그들이 자격도 없는데 당신의 일부를 내줬죠. 이번엔 안 그래요. 당신의 에너지는 귀중한 화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머물고 싶다면 그걸 얻어야 해요. 끝없는 감정적 노동은 그만. 그들의 불안을 달래느라 밤을 새우는 것도 그만. 당신의 불안은 무시당했으면서요. 그들이 진심이라면 당신을 중간에서 만날 겁니다. 아니라면 곧 본성을 드러낼 거예요.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입니다. 당신을 등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빛은 강하고 안정적이며 폭풍 속에서도 길을 안내하죠. 하지만 모든 배가 당신의 항구에 정박할 권리는 없어요. 어떤 배는 곧 난파될 배입니다. 그들을 들이면 당신이 만든 모든 걸 파괴할 거예요. 경계는 잘못된 배가 당신의 해안에 부딪히는 걸 막아줍니다. 그들이 당신을 시험할 때, 그리고 그들은 시험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줄 수 없는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바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죠. 옛 조작 습관으로 돌아가 당신이 예전처럼 굴복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번엔 당신이 굳건히 서세요. 말하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너를 신뢰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걸 존중할 수 없다면 여기에 있을 자격 없어. 그들이 반발하고 당신이 너무 냉정하거나 멀다고 말할 때 그건 당신의 경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경계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들이 규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공정하게 놀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나는 내 가치를 지킨다. 나는 굳건히 선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전투의 요침처럼 경계가 다른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재성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나는 굳건히 선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이제 당신은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대응하는 법을 배웠죠.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했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당신은 불 속을 걸어왔습니다. 공허함과 마주했죠. 텅 빈 사과 앞에서도 굳건히 섰어요.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믿었던 사랑, 당신의 자기 가치,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재정의할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당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의 확인도 필요 없는 흔들리지 않는 버전의 당신으로요. 사랑, 당신이 알았던 사랑은 왜곡되었을지도 몰라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배웠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요. 상처받아도 참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의존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불태워 다른 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작아져서 다른 이가 커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함께 불타는 불꽃입니다. 두 사람이 장작을 더하고 불을 유지하며 누가 누구의 따뜻함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재정의할까요? 먼저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기 사랑은 감동적인 명언이나 화려한 셀프케어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타협 없는 헌신입니다.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깨닫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보물이고 꺼질 수 없는 불꽃이며 들려줄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거려. 시작은 간단해요. 당신이 자신에게서 사랑하는 점을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요. 가장 어두운 날에도 빛을 찾는 당신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아픔 속에서도 다른 이에게 베푸는 친절함일 수도 있죠. 모든 게 머물라고 외칠 때 떠나는 당신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적어보세요. 가슴 가까이에 간직하세요. 그게 당신의 기초입니다.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죠. 다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재정의하세요. 당신을 완성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완전하니까요. 대신 동반자를 찾으세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맞춰 작아질 필요 없는 사람. 맑은 날뿐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파트너의 자질을 적어보세요.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 것들. 안전하고 소중히 여겨지게 하는 것들요. 이제 그 기준을 지키세요.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약속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당신의 기준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불꽃에 어울리는 사람에게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놓아주세요.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누가 머물거나 떠나거나 누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배신하느냐로 정해지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타고난 거예요. 분리할 수 없고 협상할 수 없죠.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압력 속에서 단련되고 당신이 이겨낸 고통 때문에 더 찬란해졌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세상 속으로 자신감 있게 걸어가세요. 당신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당신이 한 일이나 준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꺼질 수 없는 불꽃이다. 나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이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 자신과의 서약처럼 누구를 위해서도 가치를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꺼질 수 없는 불꽃이다. 나는 충분하다. 그들 없는 미래를 건설하기. 당신은 떠나는 법을 배웠어요. 공허함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죠. 경계를 세우는 법도요. 이제 앞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이겨낸 고통의 한 장일 뿐이죠. 당신의 미래는 그들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들의 사과나 기환에 의존하지 않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걸 써내려갈 권리가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사랑받는지 걱정하지 않고 깨어나는 삶을, 관심을 구걸하거나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는 삶을,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삶, 다른 사람 이야기의 조연이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삶입니다. 한 발짝씩요. 크게 꿈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뭘 원하나요?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심장을 불타게 하는 것들요. 가본 적 없는 곳으로의 여행일 수도 있어요. 열정을 담은 프로젝트 책 쓰기, 새 기술 배우기, 사업 시작하기 일 수도 있죠. 혹은 단순히 평화로운 날들, 마음의 고요함과 함께 깨어나며 스스로 충분하다는 걸 아는 날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 그쪽으로 작은 한 발짝을 내디디세요. 당신을 북돋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당신이 그들에게 맞춰 작아질 필요 없는 사람들요. 진심 어린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당신의 부족입니다. 당신을 재창조하는 여정의 동반자죠. 그리고 이 미래를 만들면서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너무 오래 머물렀던 자신을 용서하세요. 너무 많이 줬던 자신을 용서하세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믿었던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있거나 그들을 다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죠. 미움이나 후회를 미래로 끌고 갈 필요 없어요. 그것들을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남겨두세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언덕 위에 서 있어요. 앞으로 펼쳐진 길을 내려다보며요. 그 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결정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마다 당신의 힘, 회복력,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통제하지 않아요. 당신이 펜을 쥐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걸작을 쓰고 있어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내 미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이야기의 작가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을 이끄는 불꽃처럼 당신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번성하고 있다는 재성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내 미래는 내 것이다. 나는 충분하다. 여정의 끝. 당신은 충분하다. 이 여정은 그들을 잇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거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당신이 그들 없이도 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스스로 망가졌다고 느꼈을 때도요. 당신은 불 속을 걸었고 그 불은 당신을 태우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을 단련시켰죠. 이제 여기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의 빛을 빼앗을 수 없어요. 당신은 불꽃입니다. 다이아몬드죠. 당신이 내딛는 걸음마다 쓰이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당신을 꺼뜨리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불꽃은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 거예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기리기 위해서죠.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강렬하게, 끊임없이, 조건 없이요. 과거가 희미한 그림자일 뿐인 눈부신 미래를 만드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당신은 후회가 아니라 싸웠고 일어났고 승리한 사람을 볼 거예요.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불꽃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최후의 선언처럼 누구도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못하겠다는 당신과의 약속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불꽃이다. 나는 충분하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후회 없이 산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당신의 상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처로 더 강하고 더 현명한 당신을 만드는 거죠. 눈물 한 방울, 잠 못 이루던 밤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든 벽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신은 진화 중인 걸작입니다.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죠. 첫 번째 단계, 과거를 스승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과거, 아무리 아팠어도 다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어요. 당신의 힘을 가르쳐 줬죠. 당신의 가치를 알려줬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망가졌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 있어요. 여전히 서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증거예요. 과거가 가르쳐준 한 가지 교훈을 적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가치 있다는 걸 배웠어. 혹은 내 침묵이 그들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알았어. 그 교훈을 명의의 훈장처럼 간직하세요. 당신이 불가능해 보였던 시련을 이겨냈다는 증거로요. 두 번째 단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후회 없이 사는 건 실수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와 꿈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영혼을 불태우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술을 창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세계를 탐험하거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당신이 무가치한 사람에게 쏟았던 열정으로 쫓아가세요. 당신의 삶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그림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단계,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큰 함정은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히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삶으로 그들이 더 행복할까? 더 성공했을까? 나보다 더 멀리 갔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의 삶은 당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아니에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들의 내면의 싸움은 당신이 알지 못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달리고 있죠. 당신의 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빛이 비교 없이도 빛나게 하세요. 네 번째 단계, 작은 승리를 기념하세요. 후회 없이 사는 건 거대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그건 당신의 모든 진전을 축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깨어난 날. 그건 승리예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날. 그것도 승리죠. 목표를 세우고 10분 산책이든 작은 일을 끝내든 그걸 이뤘다면 그건 승리입니다. 이 작은 순간들은 의미 있는 삶을 쌓는 벽돌이에요. 당신이 뒤돌아봤을 때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충실히 살았어. 나를 위해 살았어. 다섯 번째 단계, 당신의 빛을 나누세요. 당신이 불꽃을 되찾았을 때 그걸 세상과 나누세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요. 친구가 고통 속에 있다면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세요.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어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빛은 무한해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밝게 타오르죠.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후회 없이 산다. 나는 나만의 빛이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과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후회 없이 산다. 나는 충분하다. 강인함의 유산을 쌓기.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이 남길 유산을 생각해보세요. 명성이나 부의 유산이 아니에요. 강인함, 회복력, 자기 사랑의 유산이죠.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바꾼 사람으로,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해 마땅한 것보다 적은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으로 오늘부터 그 유산을 쌓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곁에 둘 사람, 쫓는 꿈, 그 모든 게 유산의 일부예요. 그건 승리의 이야기로 하세요. 어둠에 맞서 빛을 더 밝게 비춘 사람의 이야기로요. 혜린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중심으로 세상을 쌓았죠. 하지만 그가 다른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세상은 무너졌어요.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해리는 그걸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죠. 그녀는 작은 걸음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오래 잊었던 취미, 그림을 다시 그렸죠.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해 진심으로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나누었죠. 지금 해리는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번성하고 있죠. 그녀는 독성이 있는 관계에서 치유 중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운영해요. 고통을 목적으로 바꿨죠. 그녀의 유산은 다른 이들의 빛을 찾게 하는 불꽃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기리기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상처를 영감이 되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어요.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로 만들 수 있죠. 당신의 유산은 잃은 게 아니에요. 제 속에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내 유산을 쌓고 있다. 나는 길을 밝히는 빛이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기억할 만한 삶을 살겠다는 선언으로, 당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기리는 약속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내 유산을 쌓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결론, 당신은 영원한 불꽃이다. 이 여정은 당신을 불 속으로, 공허함 속으로, 경계를 넘어 이끌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충분했다는 걸 깨닫게 했죠. 당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누가 당신을 완성해줄 필요도 없죠. 당신은 불꽃입니다. 다이아몬드죠. 세상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그들은 당신을 꺼뜨리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강렬하게, 끊임없이, 조건 없이요. 과거가 희미한 그림자일 뿐인 눈부신 미래를 만드세요.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잃은 걸 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얻은 것,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멈출 수 없는 당신을 볼 거예요.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영원한 불꽃이다. 나는 후회 없이 산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최후의 선언처럼 누구도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못하겠다는 당신과의 약속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나는 영원한 불꽃이다. 나는 충분하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이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